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보이저 1호가 찍은 먼지 한 톨 크기의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를 통해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사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가 남긴 어록들은 지금까지도 화자되며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하게 합니다. 우주로 가는 밤, 오늘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남긴 아름다운 어록의 세계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짧게나마 오프닝에서 칼 세이건이 쓴 글을 좀 낭독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네. 칼 세이건 교신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코스모스를 그렇죠. 네. 쓴 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간단히 그 생일을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칼 세이건의 교회 신도로 계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정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칼 세이건은 천문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네. 20세기를 통틀어서 이 과학 대중화의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글들을 보면 너무나 감성적이고, 이런 그 서정적인 그 문장들이 많이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런 좀 그 배경을 따라가 보면, 칼 세이건이 사실 학부에서는 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인문학을 이제 전공을 네. 한 다음에 네. 그 뒤로 이제 또 다시 석사, 박사를 천문학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칼 세이건이 썼던 에덴의 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 책에서는 인류학이랑 생물학까지 다루면서 맞아요. 정말 폭넓은 통섭의 지식인의 어떤 면모를 보여줬는데 이 책이 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천문학자가 쓴 책이. 제가 신도로서 말씀드리면 저도 읽었는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 뇌의 진화를 그렇게 명쾌하게 네.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이 사람이 천체물리학자 맞아? 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그 브레카의 뇌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 책이 또 칼 세이건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번역이 됐습니다. 네.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대 때부터 나사의 기술 고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참여했던 그 나사의 미션이 화성 탐사선 패스파인더 미션에 참가를 했다가 네. 그 참가했던 도중에 이제 96년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걸 기념해서 패스파인더가 착륙한 지점을 칼 세이건 기념 기지라고 이렇게 또 헌화를 했습니다. 정말 남긴 유산이 정말 많은 그런 그렇죠. 이제 과학자인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문장을 낭독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창백한 푸른 점, 네. 지구를 이거 이상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네, 그런 그렇죠.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칼 세이건이 이런 표현, 이런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계기가 그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사진이 지구에서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이제 그 당시를 좀 이렇게 배경을 보면은 칼 세이건이 그 보이저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네. 보이저 미션에 참여를 했는데 이 보이저가 태양계 밖을 벗어날 무렵에 제안을 한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무조건 앞으로만 갈 게 아니라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이 8개의 행성의 가족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네, 모든 행성들이 들어가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돌리기로 했는데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 반대를 네,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돌린다라는 거는 동체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오류가 나면 네. 이 미션이 또 실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었지만 칼 세이건이 마지막 이 한마디로 이제 그 반대를 극복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진을 통해서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를 우리 인류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존재인데 네. 그 창백한 푸른 점, 그 작은 네. 데 안에서 우리는 70억 명이 넘게 바글바글 살면서 서로 간에 싸우고 네. 온갖 분쟁과 사랑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를 좀 새삼 느끼게 해주는 네. 우주적인 시각으로 우리 지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런 이제 과학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칼세이건 어록을 보면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 그렇죠. 이것도 곱씹어볼수록 정말 네. 명언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철학적인 문장이 어떤 대표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이 짧은 한 문장이 어찌 보면 그동안은 우리가 무조건 행성에 가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라면, 이제는 그 지구가 아닌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 혹은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정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라면 공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해서 커다란 두 개의 학문이 태동이 됩니다. 바로 우주 생물학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게 되고요. 이 우주 생물학이 태동이 되면서 기존의 학자들이 많이 관점을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행성 지질학자들은 지구에만 이제 그 지구 같은 행성이 정말 이 태양계 안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가 관점을 한번 벗어나 보자. 네, 그리고 생물학자들도 맞는 얘기다. 정말 지구에만 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규정한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환경에서도 충분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관점의 틀을 깨는 그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우주생물학이 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외계 직접 생명체 탐색 프로젝트, 바로 세티 프로젝트도 네. 이 어록의 시작으로 거의 좀 새롭게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도 네,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서 외계에서 날아오는 신호들,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게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가 얼마나 많으며 네, 맞습니다. 그 안에 태양계 같은 게 얼마나 많을 것이며 네. 그럼 그 안에 지구 같은 환경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짧은 이 사람이 생이 뭐 이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혼자 원맨쇼를 한 게 아닌가 우주 탐사에 있어서는. 생물체 진화를 네, 한 거를 다이어그램 같이 이렇게 네. 그린 거 보면 인간이 맨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 뒤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간은 그냥 격까지 한 곳에 불과한데 그것도 사고 방식을 바꾼 그렇죠.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어록은 어떤 걸 꼽으면 좋을까요? 그 두 번째 어록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상상력은 종종 우리를 과거에는 결코 없었던 세계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탐사에도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사실 그 보이조우라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것도 이 칼 세이건의 상상력 덕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우리 인간과 비슷한 지적 생명체가 있다라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라든지 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독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보이저 1호에 그 들어갔던 게 바로 보이저 골든 레코드죠. 네, 황금 동판에다가 정말 수백 개의 언어들 그리고 자연의 소리들, 동물의 소리를 녹음을 해서 같이 보낸 거죠. 이것 또한 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꼽자라면 아마 그 93년도에 개봉했던 조디 포스터 주연의 컨택트라는 영화. 네. 네, 바로 칼 세이건이 그 대본을 썼습니다. 지금 카르마그보님께서 네. 콘택트 네, 그렇죠. 해주셨어요. 네, 말씀하시기 전에. 네. 자, 그래서 이 콘택트 영화도 보면은 정말 그 외계에서 날아온 신호를 지구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해독을 해서 그게 이제 우주선을 만든 타임캡슐을 만드는 그 설계도라는 걸 알고서 그대로 또 그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네. 실제로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네, 이런 거 자체가 그때 생각해 보면 되게 황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정말 이론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그 보이저 1호가 카이퍼 벨트 어딘가에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다른 생명체가 와서 이렇게 착 가져가가지고 네. 거기에 모여서 지구의 소리를 듣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은 지식의 집합을 뛰어넘는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네.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데 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식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과학 지식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FMA 자승 뭐 이런 식으로 네, 정보로 네.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
과학은 어찌 보면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그런 의미들이 좀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결정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데 네. 단순히 감정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과학자들이 가설 검증을 해서 그 오류를 줄여내 나가는 것처럼 이런 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뭐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태도이자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네 번째 어록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어록은 어떤 걸 꼽아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류가 평화롭게 협동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지구의 장기적 희망은 거의 없다. 근데 말 안 듣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인류가 이 어록을 제가 이제 적으면서 네. 작금의 상황이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막 이념도 다르고 여러 분쟁 속에 살다가 어찌 보면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나름 지금 협업을 하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별로 해답 안 찾는 것 같은데 각자 도생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칼 세이건은 이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다 보니까 이 지구도 그냥 독립된 떨어져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 태양계에 있는 8개의 하나의 행성이다. 네. 우리가 똑같이 뭔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지구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방식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네,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구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네.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네. 잘 안 그러잖아요. 이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네, 가끔 칼 세이건이 아직 살아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입니다. 한마디 하면은 그 신도들이 와 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코스모스의 어떤 점이 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금 고전으로 불리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네. 탐험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 칼 세이건이 물론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임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어록들의 내용에서도 알 수가 있겠지만 네. 단순히 과학자라고 해서 연구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사람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읽어도 사실 어찌 보면 이 천문학 책이라는 거는 하루가 다르게 그 정보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네. 사실 오래된 책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코스모스나 뭐 에덴의 용 이런 책들을 보면은 전혀 방관자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라는 그런 사회적 참여적인 측면에서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또 신도분들이 이 코스모스를 읽고 있지 않나 또 고전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고전은 끊임없이 재해석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고전인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한번 오래됐다고 해서 고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코스모스를 번역한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맞습니다. 천문학과 홍승수 교수. 네, 맞습니다. 돌아가셨죠. 네, 그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거기 빈소에 다녔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코스모스를 천문학 책을 번역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코스모스 책이 번역된 게 뭐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네. 초판에 나온 이후로. 근데 이 천문학 책을 번역 의뢰를 처음 받았을 때 홍승수 교수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일단 너무 그 분량이 많다 보니까 네.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언제 번역하나 싶었는데 근데 출판 편집자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단순히 이 책은 어떤 우주나 천문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 인류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고 또 그걸 실제 느끼고서 우리 사회가 또 많이 발전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읽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서 번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번역을 하자마자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죠. 지금까지도 과학책 뭐 1순위에 코스모스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죠. 홍승수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그렇죠. 저희가 전해야겠습니다. 네.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코스모스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탐험가님의 코스모스는 어떤 건가요? 제 코스모스는 글쎄요 앞으로 제가 탐험에서 발견한 이런 새로운 것들
뭐 신비로운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은 네 그게 저의 어떤 코스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말씀이 굉장히 촉촉한데. 네. 아, 사실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우주로 가는 밤 코너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께 좀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오늘이 문경수 탐험가와 우주로 떠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 오랜 시간 시사회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코너를 마무리하시는 소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 이제 2년 동안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랑 저희가 매주 목요일 우주로 가는 밤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같이 교감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우주에 대해서 공부도 했던 네, 그런 시간으로 기억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랄까요, 좀 기쁜 마음을 갖고 또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또 청취자분들과 우주라는 주제로 만나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경수 탐험가 시사회 식구시니까요. 앞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주실 알겠습니다. 거죠? 그럼요.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어떤 곡 소개해 주실지. 네, 제가 아마 처음으로 선곡했던 곡인 것 같은데요. 아이유의 반편지를 골라봤습니다. 네, 어찌 보면 오늘이 우리 우주로 가는 밤 청취자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띄우는 반편지인 것 같아서 네, 반편지를 골랐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지금 막 유유 표시 막 해주시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해주고 계시네요. 처음과 끝을 네. 똑같이 가져가시는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네. 그런 탐험가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이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아이유가 부른 반편지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경수 탐험가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난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런